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일어나야 해, 시작해야 해 라고 소리치고 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것처럼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단언컨대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미루는 행동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도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진짜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편안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면 불안하고 괴로운가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진짜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바로 동결 반응, 영어로는 freeze response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위협에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을 투쟁, 도피, 동결, 반응이라고 합니다. 싸우거나 fight, 도망치거나 flight, 그 자리에 얼어붙는 freeze 것이죠. 원시시대의 숲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길 수 있다면 창을 들고 싸울 겁니다. 이것이 투쟁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야겠죠. 이것이 도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때 뇌는 몸에게 명령합니다. 죽은 척해, 움직이지 마. 이것이 바로 동결 반응입니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는 생존 전략이죠.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호랑이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시험, 마감일이 다가오는 프로젝트, 해결해야 할 껄끄러운 연락. 당신의 이성은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 속 편도체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알람 시스템입니다. 과도한 업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하면 편도체는 이것을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과의 연결이 차단됩니다. 이를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뇌가 꺼져버리니 지금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편해져라는 논리적인 생각은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원시적인 본능만 남습니다. 위험해! 숨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당신은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죠. 이것은 회피 행동입니다. 뇌가 느끼는 극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적인 보상을 찾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들은 뇌에 도파민을 공급합니다.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영상을 끄는 순간 진통 효과는 사라지고 현실의 호랑이는 더 커져 있습니다. 불안해서 회피하고 회피해서 시간이 줄어드니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 이것이 동결의 늪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동결 반응에 더 취약할까요? 놀랍게도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실패나 실수는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맹수와 같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수록 뇌가 느끼는 공포도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을 가장 늦게까지 미루게 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겁에 질려 얼어버린 겁니다. 이 얼음을 깨고 나오는 방법은 의지력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겁먹은 뇌를 안심시키는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 과제의 크기 줄이기입니다. 보고서 작성하기라는 목표는 뇌에게 거대한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트북 켜기는 어떤가요? 이건 호랑이가 아니라 작은 고양이처럼 만만해 보입니다. 뇌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목표를 터무니없이 작게 쪼개세요. 일단 노트북을 켜면 뇌는 별일 없네? 안전하네? 라고 인식합니다. 동결 상태가 풀리고 편도체의 경보가 꺼지면 다시 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 망칠 권리 허용하기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첫 문장부터 완벽하게 쓰려다가 한 글자도 못 씁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일단 쓰레기를 만들자. 초안은 엉망이어도 됩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게 어렵지. 1을 10으로 고치는 건 훨씬 쉽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추면 뇌는 더 이상 그 일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 자책의 고리 끊기입니다. 일을 미룬 자신을 비난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뇌는 다시 동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책은 반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미루기를 유발하는 연료가 됩니다. 친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처럼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그래? 많이 불안했구나. 지금부터 5분만 해보자. 못해도 괜찮아. 자기 자비는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뇌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온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무거운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 겁니다. 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켜주세요. 거창한 시작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한번 켜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동결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